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 한 손에는 핵과 미사일, 또 다른 한 손에는 삽과 곡괭이, 북한 말로는 낫과 마치라고 하죠. 이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 낫과 마치를 들고 양면 전술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국방력 강화에 올인해 왔습니다. 즉 군사무기를 첨단화, 고도화, 정밀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던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9년 최근에만 해도 약 10여 차례나 되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 실험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모두가 다 새로운 신형 미사일들이고 또 예전에 발사했던 미사일들도 전략화, 즉 고도화, 정밀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미사일 정밀화 고도화의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제 북한이 남은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하나만 남았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그동안 계속 발사했으므로 아마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16일 오전 순환비행장 근처에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으로 알려져 있죠. ICBM 미사일이 바로 고도 20km 상공에서 폭발한 것으로 지금 외신들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씻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에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지만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미사일을 쏘았다는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송산 아파트 지구 건설 현장을 현지에서 지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3월 23일 날 김정은이 직접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뜬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0일까지 끝내라고 결국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1년 내에 끝내겠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금년 3월 23일이 만 1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서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이전에 입주를 시킬 때 대한 지시를 내리고 아파트 건설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과 노동자들에게 그 성과를 치하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건설 현장을 보게 되면 정말 화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15일 평양 순안에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폭파돼서 실패한 바로 그 다음날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은 김정은. 한쪽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강화 발전시키고 있고 국방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비롯한 이 대규모 온실 농장에 주력하고 있는 김정은.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김정은 도대체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나 대규모 온실농장 같은 것은 차후로 미뤄도 아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국방력 강화에 군수공업품 생산에 더 많은 주력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무력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민생활에 필요한 아파트나 또 온실과 같은 이런 대규모 건설에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미 인민생활 소비품은 다 동인한 지가 오래고 인민생활 소비품 생산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작년에 농업 생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서 약 450만 톤에서 500만 톤까지의 식량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 상황에는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경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력갱생 그리고 자력부강을 외치더라도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원료 자재를 이용해서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라고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강력한 유엔 제재에 부딪혀서 북한은 외부로부터 수입도 수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력갱생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북한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나오는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또 그 아파트도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설함으로써 북한이 마치도 미국의 제재나 국제사회, 즉 유엔 제재에도 끄떡없이 성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엔 제재도 미국의 제재도 북한에는 절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당장 필요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해서 주택을 배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불만도 함께 잠재우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 평양시의 아파트 건설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대규모로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지방마다에도 지금 삼지연시와 같은 대규모 건설 공사를 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곰독 지구의 새로운 주택 8,000세대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평양뿐만 아니라 바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과 그리고 문화주택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어떤 제재에도 끄떡없이 북한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대내적으로는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 상황은 외부 세계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이는 이런 화려한 송산지구와 같은 이런 아파트 건설 현장을 보게 되면 아마 세계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그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직접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작년 3월 23일 김정은이 직접 착공식을 지휘한 바로 평양시 송산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완공을 앞둔 송산 송화지구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김정은이 그 80중 아마 아파트 그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주상복합 아파트로 되는데 상당히 웅장 화려해 보입니다.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 정말 현대적입니다. 우리 서울에 지는 아파트들은 뭐 성냥곽식으로 그냥 고축으로 올라가서 네모 반듯한 아파트들만 건설한다면 북한은 이렇게 가지각색의 형태의 디자인으로 된 아주 현대적인 정말 유럽 그 어떤 발전된 도시에 내놔도 손색 없는 이런 아파트들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의 이 건설 기술 또 디자인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짓는 아파트 그 건설 현장들 우리가 최근에 지은 신도시라고 하면 동탄 신도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규모가 큰 이 동탄 신도시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된 아파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 그냥 네모 반듯한 성냥곽 형식의 아파트들이고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약간 형태를 변형된 아파트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지각색의 웅장 화려한 아파트들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인 이런 아파트들을 선보이는 것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김정은이 이 현장을 찾으면서 만면에 웃음을 지으면서 아마 상당히 만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 자, 이 아파트가 지금 80중 고층이자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현지 지도했던 그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이고요. 왜 이렇게 북한은 1년 만에 이렇게 현대적이고 세련된 아파트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김정은이 보여주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어떤 유엔 제재도 우리는 끝도 가지 않는다. 10년이고 100년이고 유엔 제재를 할 테면 해봐라. 우리는 자력갱생, 우리 간거분투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현대적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도 복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1만 세대 아파트를 완공하고 이제 4월 15일이면 입주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입주하려고 했지만 즉 당정위원회 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 이전에 입주하고 바로 거기에서 이 성과를 자랑하려고 했지만 내부 시설 때문에 즉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로 늦췄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세멘트와 철강 자재를 이용해서 3개월 동안에 벌써 이 아파트 골조는 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었다고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그 자재 원료가 보장됐다면 아마 10월 10일 이전에 북한은 아파트를 1만 세대를 모두 완공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무제한 투입됐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건설 회사들뿐만 아니라 인민군 부대들이 대규모로 투입됐기 때문에 인력난이란 있을 수도 없고 기계가 없으면 무제한한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를 완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현실 같으면 어림도 없는 거죠. 평균 45층 아파트 한 채를 건설하는데 석 달이 걸리지 않았다면 건설 역사상 이렇게 빠른 아파트 건설 현장은 전 세계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제한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없으면 둥찜으로 세멘트와 모래를 지고 날라서라도 끝내야 되는 북한. 죽어나는 것은 병사들과 건설 노동자들이죠. 그러나 김정은의 명령, 조선노동당의 명령은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골조공사는 3월 23일 날 시작돼서 벌써 6월에 모두 끝났다는 뉴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것도 바로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자재 원료만 있었다면 아마 벌써 다 끝냈을 것입니다. 이번 김일성 생일 110돌수를 맞으면서 북한은 거창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적 명절로 규정하고 거기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행사에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4월 15일에는 바로 군사 퍼레이드, 북한 말로 무력 시위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정은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또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파트가 얼마나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인가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18장에 달하는 이 사진을 게시한 것은 바로 북한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 19배 맞먹는 1만 세대를 1년 안에 건축한 김정은, 그리고 북한. 이제 내부 공사만 완료가 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1만 세대, 이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전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고리가 바로 송화 송산지구 1만 세대 아파트 현장 모습을 거의 다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끝에 보이는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바로 80층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초고층 아파트이고요. 이 송산지구에서는 가장 높은 아파트입니다. 이 앞에 아파트 층수를 제가 보니까 31층에 달합니다. 아파트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지각색의 디자인 형태를 보지고 있고 가지각색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북한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 국제사회나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 아파트 건설 현장만 놓고 본다면 북한이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김정은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년 동안 강력한 유엔 제재에 맞닥뜨린 북한이 이렇게 현대적인 아파트들을, 그것도 1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그 조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당의 충성심에 의해서 이러한 조력이 나올까요? 바로 이 아파트 건설 현장, 이 화려하고 현대적인 아파트 건설 그 뒷면에는 북한 이민군 병사들과 북한 노동자들의 고통도 숨어 있다는 것, 결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생존 전략, 한 손에는 핵과 미사일을 들고, 그리고 그 어떤 난관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한 이 대규모 현대적인 아파트 건설 현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